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초반에는 약간 주춤하면서 주가가 한 2%에서 3% 사이까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금 $500를 회복하면서 0.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드릴 때 엔비디아 실적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또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리고 국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은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 일단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매출은 181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161억 어디로 갔니? 다시 나와라 뿅. 예, 161억 8천만 달러였는데 이를 또 상회한 18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EPS 주당 순이익은 예상이 3.37달러였는데 4.02달러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또 상회한 실적 발표를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부합했고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고서 내용 중에서 중국과 기타 국가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다음 분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장 초반에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초반에 주가를 좀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AMD와의 경쟁,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이런 IT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은 부담감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실적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상회한 그 수치도 조금이 아니고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161억 달러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을 한 20억 달러 넘어선 181억 2천만 달러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도 3.37이었는데 완전 앞자리가 다른 4.02달러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또 반갑게 먼저 첫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보다 이제 후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얘기 왜 안 하나요? 라는 댓글 나오면 여러분들 좀 제가 얘기할 때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좀 돌려서 여행커가 초반에 탁 나오자마자 얘기했다고 좀 전달해 주시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좀 쉬어갔습니다. 나스닥이 빅테크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0.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다우가 0.18% 약보합권, 또 S&P 500도 0.2%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회의록 내용은 크게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였죠. 이제 11월 FOMC에서 우리는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UBS에서는 3월부터 할 것이다라고 하고 시장에서는 뭐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그 의사록을 열어봤더니 금리 인하는 우리가 김칫국을 마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그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는 여전히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고요. 제한적인 지금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의사록 내용은 워낙에 우리가 뭐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 그런데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장중
좀 견조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된 미국의 주택 거래량 10월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기존 주택 판매가 있었나 봤더니 379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달 대비해서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대 감소한 수치인데요. 집값도 그렇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표가 됐고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그러니까 13년 만에 최저 수준의 감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 월마트 실적도 그렇고요. 뭐 홈디포도 그렇고 연말에 이런 소비 관련한 기업들의 그러니까 그 전망에 대한 하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밤사이에도 베스트바이나 로우스 등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단 로우스 맵을 보면은 로우스가 주가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분기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회했지만 향후에 그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부분도 부담이었고요. 소비자들이 재량적인 지출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회사가 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면서 주가는 하락세. 베스트바이 역시나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또 연간 매출에 대한 전망치도 하향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회사 경영진들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고르지 못하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 지금 아마존 밑에 보면은 로우스의 주가 3%대 하락으로 마감이 된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맵을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종목들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지금은 또 1%대 하락이었는데 본장에서는 0.92% 하락했고요. 반도체 다른 종목들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퀄컴 등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5%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체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넘는 금액을 매각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처분을 했고요. 이전에도 그 베조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만큼 이 주식이 매각된 주식이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 것으로 서류에는 기재가 됐다라고 하고요. 누구에게 기부가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근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이 돈을 다시금 사회에 기부를 한다. 다시 자선 활동에 좀 기부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창업자의 주식 매각 소식 때문인지 주가는 아마존의 주가 1.5%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2% 넘게 강세입니다. 그동안 어제도 제가 전달해 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테슬라에 대한 매수가 거의 4천억 가까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이 됐는데 지금 인도에 향후 2년 내에 공장을 지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인도는 그 5년 동안 뭔가 관세 부분도 활짝 열어주면서 테슬라의 공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인도 시장으로의 새로운 도약, 그러니까 다음 내년부터 이제 인도 쪽에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인데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이 가운데 뭐 GM이나 포드는 계속해서 긴축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GM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쪽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축소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포드도 공장 짓는 것을 계속해서 좀 미루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라는 내용들, 특히나 전기차 쪽에 있어서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이런 행보는 과연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밤사이에도 한 배럴당 77달러 선 흐름에 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도 큰 변화 없이 보합권 혼조가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의류나 뷰티 관련한 판매가 좀 많이 나왔었던 소비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갭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에 굉장히
갭상승을 했죠. 주가도 30% 넘게 올랐고요. 반면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연말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딕스 스포팅 굿즈의 매출과 순이익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 주식은 5% 이상, 7%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콜스, 소매업체죠. 이 기업도 예상보다 낮았던 3분기 매출을 보고하고 나서 주가가 9% 이상 하락을 했는데 동일 매장 매출이 스트리트 어카운트의 추정치 3.8%에 비해서 5.5%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간 동일 매장에 대한 판매 전망치 최저치를 좀 낮추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소비 관련된 기업들도 다 이제 의류 관련된 기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아메리칸 이글은 또 콜스는 이 시장과 달리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메리칸 이글 못지않게 미국에 정말 많이 캐주얼하게 많이 입는 브랜드 중에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이거 같은 기업이네요.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같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 나오는 3C AI가 오펜하이머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투자 의견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고객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돕는 몇 안 되는 순수 플레이어 중 하나다라는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약간 높았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분기에 344억 5천만 위안을 보고를 했었는데 예상이 343억 조금 차이가 나네요. 343억 3천만 위안을 예상했기 때문에 살짝 웃도는 실적 내용과 함께 상승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이었는데요. 혹시 어떻게 제가 브리핑하는 사이에 내용 있었어요? 엔비디아 실적 내용 왜 얘기 안 해주냐고? 매출과 EPS, 주당 순위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장 초반부터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 AMD와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수출 제한에 따른 아무래도 향후에 매출에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회사 측의 발언이 또 주가의 발목을 살짝은 잡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 과연 다른 기술주 그리고 국내 관련한 기업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웰스가이드 박재훈 전무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면 이거 이제 번 헤어라고 하죠. 똥머리. 이제 제가 머리를 오늘 한번 틀어 올려봤는데 요거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의미부여가 대단하시네요. 네, 머리 하나 올린 걸로 의미부여할 줄 아시는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가족분들. 말아 올린 만큼 시장도 말아 올라져야 한다. 그리고 요 이제 리본이 약간 우상향으로 돼 있는데 시장의 우상향을 또 염원한다. 뭐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저 한참 웃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클로징 때 또 어떤 분이 10분으로 선정이 됐는지 제가 종이 잠깐 보여드리자면 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공평한 그런 뽑기를 위해서 요거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내용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이겠죠.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웰스가이드 박재훈 전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정말 한 2년 전부터인가요?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아무래도 기대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방금 전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실적 발표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EPS가 그 예상치를 그 상회를 했고 매출액도 상회를 했는데요. 훌쩍이요. 훌쩍.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각 그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네. 이제 사실상 이제 눈여겨보는 그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발표는 안 되는 건데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 EPS나 아니면 매출액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쵸. 그게 이제 영어로 그 위스퍼 넘버라고 하는데 위스퍼 넘버. 예, 위스퍼가 속삭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그 타겟은 아니고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타겟을 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EPS가 그 위스퍼 넘버가 이제 3.47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실제 발표된 거 보니까 4달러를 훨씬 넘었으니까 이 위스퍼 넘버도 훨씬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말 그 이 회사가 그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회사가 괜찮구나. 이제 이런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 이제 뭐 지금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그 시간 외 거래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빠지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볼 게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이 변수인데요. 이제 세 가지 팩터 중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그 규제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난 거죠. 현재 중국이 그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매출의 25%를 차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규제를 취함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그 매출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전망치 나온 거 보니까 4분기에는 이제 현저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뭐 significantly라고. 네. 예,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의 팩터 중에서 이 두 번째 미국 정부의 그 중국 규제에 따른 영향이 아마 우려한 대로 좀 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당초에 그 엔비디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들은 괜찮다. 충분히 그 미국의 그 중국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성능을 제한하는 이런 그 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면 그렇게 네. 큰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쨌든 뭐 그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팩터를 보게 되거든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그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AI 쪽 이제 그 브레이크다운을 해봤는데 AI 쪽은 괜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성장주 전반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AI 관련주인데 AI 관련주에 대한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출 제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자신감을 오히려 내비치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도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투자자들에게 보낸 레터 안에 그 실적 내용 안에서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약간은 좀 이렇게 뭔가 숙이는 그런 우려를 이제 계속 네. 그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이 측에서는 뭐 괜찮을 거야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년도 안 좋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내년도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단 어느 정도 그 투자자들한테 지금 실망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가 가늠이 되나요? 이게 매출 비중이 한 20%가 되죠. 한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봤거든요. 아. 이게 결국 그 얘기는 그 전체 매출은 그 플랫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루었다가 그 플랫하게 되면 일단 정체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내년을 지나면 다시 아마 그 AI 열기 때문에 그 다시 이제 그 성장 그 궤도로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올해 뭐 한 2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빌미는 그 충분히 될
그런 팩트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와야 사실 올해 아무것도 없었던 불모지 같았던 그 시장에 맞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AI가 쏘아올린 그 힘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국장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같이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강세론자인데요. AI가 지금 현재 그 발전하는 속도는 상당히 그 밝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구글에서 그 AGI라는 그 기술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AGI라는 게 뭐냐면 이제 Artificial 그 General 그 Intelligence인데 이게 사람하고 비슷한 그 인지를 할 수 있고 추론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수준입니다. AGI가 일반 지능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런데 그것을 구글에서 이제 그 0에서 5단계까지 해가지고 총 6단계로 나눴어요. 네.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이 6단계가 되면 이제 AGI가 비로소 사람과 거의 그 지능이 비슷할 거다.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커피 머신 있지 않습니까? 네. 커피 머신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커피까지 이렇게 축출되는 그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대신에 이제 인공지능이 수월하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타서 사람들 그 개인 취향에 맞출 수 있다.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6단계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는 이제 구글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은 1단계밖에 안 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멀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성장 속도는 상당히 그 빠르면서 그 범위도 커지고 그 무한대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AI 관련주는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무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다양한 차트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보면서 성장주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성장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차트 준비해 주셨어요? 이 화면을 이제 보시면 그 이 차트들의 이제 맨 상단에 있는 것들은 그 녹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그 사상 최고치를 그 돌파했는지 그 여부를 그 나타낸 겁니다. 이제 올 최고치죠. 이게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차트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이제 더 빨리 그 사상 최고치를 그렇게 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는 아직 그 사상 최고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AMGN 같은 경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고요. 애플이 이제 뒤쫓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 내에서도 이게 그 소위 저희들 그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빅 세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인데 이 7종목 중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럼 뭐에 의해서 차별화가 되고 있느냐? AI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물론 다 하는데 그럼 AI의 선두주에 가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먼저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내가 AI에서 선두주자야. 이걸 이제 강조를 한 거고 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그 판단을 해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을 게 뭔가 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뒤에 이어서 이제 돌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나 아마존 뭐 여기 구글은 안 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AI의 그 후발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치는 그 근접하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AI 관련주가 하나의 그 테마로서 계속 그 진행이 된다면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그 기업들도
AI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 뒤쫓아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주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아직은 시가총액 1위인데 네. 애플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애플도 AI 쪽에서는 아직은 그 열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애플이 이제 나름대로 그 챗GPT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까지 발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술적으로 아직은 그 미진함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애플은 AI 쪽보다는 그 스마트폰 쪽으로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빅7 종목 중에서도 이제 각자 도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각기 이제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근데 그 핵심은 AI다. 그래서 AI가 되는 그 주로 그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치고 올라갈 거지만 여기에서 그 뒤처지는 종목군들은 점차 그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는 이렇게 큰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해서 사업을 이제 뛰어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언가 할 거가 이제 확실히 보이고 하는데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면 사실 AI에 관련한 대표적인 수혜주는 실질적인 숫자가 찍힌 수혜주는 반도체 쪽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일부 그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사실 워낙에 작고 그리고 아직 뭔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조차도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님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관련한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너무 그 국내 기업들을 그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혹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비판을 해야죠.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 저희들도 뭐 느끼고 네. 있지만 국내 그 기업들이 그 챗GPT를 아니면 AI 쪽을 네. 그 개발을 하는데 아직은 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력으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상당히 그 물론 이제 AI를 뒷받침하는 그 칩들을 그 개발은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종속돼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내년도 매출이 조금 둔화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그 반도체 관련이나 뭐 이런 쪽 그 IT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앓는 소리를 한 엔비디아가 좀 미워요. 예. 자신감 있게 젠슨왕 뭐 언제 나와서 또 컨퍼런스 콜을 할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7시부터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또 나오면 전달드리겠지만 예. 그냥 좀 자신감 있게 원래 젠슨왕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뉴욕 증시도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고 엔비디아가 살짝 이제 혼자 $500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게 이쪽에서 기침 한번 하면 독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합니다. 주식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미국의 그 AI 관련주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실 수도 네. 있는데 사실상 일정 부분 맞긴 맞거든요. 일정 부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도표는 안 갖고 나왔는데 네.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 엔비디아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국내 그 코스닥 시장하고 국내 그 IT 업종의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 관계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관관계가.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한 0.46 정도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정도가 이제 조금 높아서 한 0.6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이 상관관계는 그 2021년 6월 17일 이후부터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만 그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성장주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국내 그 IT 업종들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달러 지수에 그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 예. 최근에 이제 달러 지수가 10월 27일 날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머징 마켓과 그 달러화 지수 관계를 보면 상관관계가 상당히 그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달러 지수가 꺾이면 신흥 시장이 올라가고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면 그 신흥 신흥 시장이 시장이 떨어집니다. 꺾이고. 이것은 뭐 이미 저희들이 이전에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러 지수가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고점을 찍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견인한 것이 아니냐.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그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것이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IT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M7 종목들 올해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떻게 연말까지 이 M7 큰형님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연말 증시를 이제 분석을 할 때 네. 연말에 항상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계절 효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절 효과를 분석한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 나와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과거의 그 계절 패턴으로 보면 그 11월 달은 확실히 오릅니다. 11월이요? 예, 이번 달은 확실히 오르고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월초부터 예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근데 12월 달에 좀 다소 좀 아리송합니다. 12월이요? 12월이 예. 그런데 이제 12월 그 말에서 1월 초까지가 그 산토렐리라고 하는 계절 효과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11월 달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월 달에 주춤을 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주도주가 주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도주가 주춤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그 주춤할 것이라는 의미라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역으로 환산을 해서 주도주가 뭐였느냐? AI 관련주 또는 빅세븐이었다. 그러면 이제 빅세븐이 그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또 앞으로 돌아가면 빅세븐이 그 각자 도생을 할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응집력을 보여서 지수 한꺼번에. 전체를 예, 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좀 약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수를 견인하는 영향력은 좀 약화될 거다. 그러면은 시장의 힘이 11월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1월은 오를 수 있다. 12월은 잘 모르겠다. 그 빅세븐도 잘 모르겠다. 근데 AI는 괜찮을 거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주된 생각입니다. 그럼 각자 도생 가운데 AI는 괜찮을 거다 하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AI 칩 만드는 뭐 엔비디아, 아마존까지 이렇게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겠고요. 엔비디아는 잘 모르겠고 일단 오늘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내년도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어떻게 제시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좀 생각은 좀 달라질 건데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그 실적 데이터만 놓고 보면 조금 주춤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쪽에서 계속 그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쫓아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면 그 후발주자들도 아마 동조화를 해서 올라갈 개연성은 있는데 여력 자체는 이게 탄력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오르는 힘은 약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AI 종목들이 이게 안 오르는 거냐 못 오르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못 오른다는 얘기는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안 오른다는 얘기는 그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기술적 그 뭐 차트라든가 아니면 수급이라든가 이게 저는 이제 안 오른다 쪽으로 안 오르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7시부터 말씀해 주셨던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과연 또 젠슨 왕이 또 모르죠. 어떤 자신감을 그렇습니다. 내밀지 예, 발언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기 예, 때문에 예.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뭔가 답답함과 우려는 싹 예, 씻겨내려갈 것 아마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약간 그 다소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비관적인 얘기들을 젠슨 황이
어느 뒤집어 정도 엎는. 뒤집어 엎어줬으면 하는 생각은 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 기술주 그리고 M7 종목들에 대한 전망 얘기 들어봤고요.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